고개 숙인 난장이들. 우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가슴 아픈 사연은 선진국의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듯한 사연이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나는 오늘 얼마 전 새벽시장의 현실을 담담하게 그린 어느 가장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별빛을 받으며 그 새벽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를 이어가시는 그분들의 애원에 마음이라도 합하면서 밝고 훈훈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벽시장에는 오늘도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장 일을 못한 지가 벌써 넉 달째나 되었습니다. 오늘도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가랑비를 맞으며 서성거리다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면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시내에 있는 큰 음식점으로 일을 다니며 나 대신 힘겹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 없는 초라한 밥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숨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오후에 집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집 여자를 만날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살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벌써 여러 달째 밀려있는 집세를 생각하면 나는 어느새 고개 숙인 난장이가 되어버립니다. 저녁에 오랜 친구를 만나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일자리 대신 삼겹살에 소주를 샀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달픈 삶에 취해서 산동네 언덕길을 오르자 무수한 별빛들이 내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귀여운 딸아이가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가 오늘 고기 사왔다. 아빠 오시면 먹는다고 아까부터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내는 늦은 시간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 당신 오셨어요? 사장님이 애들 주라고 이렇게 고기를 싸주셨네요. 그렇잖아도 상무가 며칠 전부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도 졸랐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렇지만 집세도 못 내면서 고기 냄새를 풍기면 주인 볼 면목이 없잖아요. 마음에 걸려서 지금이야 준비하는 거예요. 11시가 넘었으니까 다들 주무시겠죠. 불고기 앞 아이들의 얼굴은 활짝 핀 꽃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내는 행복해야 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까 겁난다. 엄마, 내일 또 불고기 해줘. 알았지? 내일은 안 되고 다음에 또 해줄게. 우리 상호가 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을 달래며 내 앞으로도 고기 몇 점을 옮겨 놓으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서 드세요. 나는 아까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어요. 당신 많이 배고프겠다. 어서 드세요. 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고기 몇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에 든 고기를 씹으면서 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고기는 음식점 주인이 준 고기가 아닐 것입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고기를 아내는 비닐봉지에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서 담았을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꾹꾹 감춰두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착한 아내의 마음이 찢어질까봐 늦은 밤 나는 아내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가볍고 밝게 빛나리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고개 숙인 난장이들에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을 선사할 방법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없는 것일까요? 미국의 산업 현장에서 기사가 받는 주급이 일선 학교 교사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힘들고 더러운 일일수록 국민이 꺼리는 점을 고려하여 타 직장보다도 월등히 높은 급여를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의 혹독한 만행도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통해 엄중하게 내리는 처벌만으로 국가가 고개 숙인 난장이들에게만 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기득권들만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낙농업에 대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와 기술 지원 속에 농사꾼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각국이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를 통한 고용 안정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쏘아대는 정부의 총질을 우리는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용서해야 할까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회피 업종에는 국민들이 그냥 일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논리 속에 외국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건설 일용직을 비롯한 새벽 인력 시장은 비록 힘들기는 해도 우리 서민들이 땀 흘려 일하는 어엿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마구 쏟아지는 외국 노동자 홍수 속에 임금은 사실상 10년 이상 정체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의 피터지는 임금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래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모습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일선 산업 현장에서의 양질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산이나 대구의 산업공단을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아니고서는 당장이라도 망할 듯이 아우성치는 영세업자가 줄비하다고 합니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저임금 따먹고 연명하는 업체를 우리 서민의 건실한 일자리로 대체시키는 노력을 지금 당장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만 한 해 20조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중소 영세업체의 구조조정은 물론 직업 환경 개선,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업종 전환을 통한 강한 중소업체 육성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균형과 조화, 바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책, 서민들에게 마구 쏘아대는 탄압의 총질, 목숨을 걸고 밤을 새워가며 도로를 달려야 하는 트럭 기사들을 다 죽이려는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눈 감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밤하늘에서는
별은 빛나건만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더는 고개 숙인 난장이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